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튼살을 치료하는 것은 그 어떤 치료 방식보다 탁월한 게 맞죠.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결과치도 이제 월등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인드팜무 조재호입니다. 김윤근 원장입니다. 산후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튼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시죠. 줄기세포를 이용한 튼살 치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원장님, 튼살 치료의 첫 번째 조건은 왜 생기는 걸까요? 이제 많은 이론이 있죠. 우리가 설명도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체중이 증가합니다. 피하 지방이 늘어나고 그것 때문에 피부가 터지는 거죠. 그런데 재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고착되니까 그것이 색소 변화도 보이고 공간도 좀 다른 조직처럼 보이는 게 급격하게 터진 게 아니라 서서히 압력을 받아서 이렇게 벌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막 피가 많이 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금방 치료할 텐데.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또 대체로 성장기에 체중이 급하게 증가하거나 사춘기 때 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 가졌을 때 소중한 생명을 잘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잘 먹는다는 개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산모들이 또 체중이 또 많이 늘고 또 튼살도 생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오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피부 클리닉에서의 조언하고 드라인 성형외과의 조언이 약간 다를 수가 있고 유사한 점도 있거든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반적으로 피부 클리닉에서는 튼살이 초기에는 붉어요. 붉었다가 좀 시간이 흐르고 5년 10년 흐르면 색깔이 체인지가 와서 탈색되는데 이때는 마땅히 치료 방법이 없어서 가능하면 일찍 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라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은 붉은 튼살일 때와 흰 튼살일 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가 약간 궁금하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붉은 살일 때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튼살을 치료할 때 붉은 기운이 있을 때 훨씬 좋죠. 그렇죠. 반응이 좀 빠르죠. 반응이 더 빠르죠. 하지만 남들이 하는 거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안 합니다. 할 거 다 하고 여기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마지막 보루인 경우가 많아서 줄기세포로 튼살을 치료하게 되는 경우 붉은 기운이 있거나 흰색 기운이 있거나 뭐 치료는 가능합니다. 튼살을 크림으로나 레이저로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봤을 때 된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되는 확률이 좀 낮다.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100%라면 한 30, 40% 정도 좀 만족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이걸 또 거꾸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탈색이 진행된 경우, 색소가 떨어진 경우 기존 피부 치료에서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은 피부 치료에서는 뭐 카복시, 프락셀 레이저, 필러까지 여러 가지 시술도 한다는데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더라인에서는 줄기세포 채취해서 가공해서 재생인자를 넣어주고 복합 레이저 시술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이 빨라서 탈색된 튼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인 것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기세포를 가지고 그 튼살을 치료하는 것은 그 어떤 치료 방식보다 탁월한 게 맞죠. 도달할 수 있는 최대의 그 결과치도 이제 월등히 높습니다. 하지만 또 이 줄기세포 로 튼살 치료하는 게 쉬운 건 결코 아니에요. 네, 쉬운 거 아닙니다. 흉터나 튼살은 줄기세포를 이용한다고 한다면 상당히 난치적인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전후 사진 한번 보면서 사진을 보면 원장님 어떠세요? 저는 놀랍습니다. 이 결과는 정말 놀라운 결과입니다. 왼쪽 사진 보시면 시술 전에 환자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을까요? 저 정도면은 여름철에 노출된 어떤 의상을 입을 수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싫죠. 크게 무슨 뭐 장애나 이런 거 아닌데 그냥 싫은 겁니다. 백인의 경우는 저 튼살이 표시가 안 납니다. 그렇죠. 이 정도면 거의 뭐 치료 효과가 90% 조금 과장되게 하면 거의 뭐 원래대로 돌아왔다 이 정도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데 어쨌든 튼살을 100% 원래 피부로 돌리는 것은 쉽지 않고 의학적으로 우리가 가능하다고 보지도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땐 90%. 우리가 요번 그 간단한 스토리를 말씀 안 드렸는데 이제 20대 여성인데 체중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생긴 케이스인데 색깔이 돌아오지 않고 탈색된 상태에서 진행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한 케이스인데 상당히 고전 반응을 보이는 경우. 이분 당연히 라스트 치료도 해야죠. 당연히 해야 됩니다. 체중 감량을 하면 저 색소가 살짝 축소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으니까. 또 다음 질문 볼까요?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튼살 예방은 일단 체중의 변동이 크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주된 요인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체중 증가를 조절하는. 그렇죠. 체중의 증가나 변동이 없이 우리가 본인의 표준 체중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이제 최선의 예방이죠. 임산부가 아닌 경우하고 임산부인 경우하고 좀 나눠서 우리가 설명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임산부가 아닌 경우에 체중 증가, 요런 그 튼살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비효과적인 면들을 되게 많이 연출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잘 관리하고 유지하는 거,
다시 얘기하면 우리 라이프 스타일을 잘 관리하는 거는 너무나 효과적이고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산모의 경우는요, 아이를 가지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뭔가를 더 먹을 필요 없다. 약간의 칼로리 증가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많이 드시는 것 같아. 주변에서 너무 많이 권하고, 그다음에 또 어머니 자체도 또 소중한 생명이 무럭무럭 잘 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조금 더 과다 섭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똑같아요. 우리 맨날 하는 얘기,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임신 중에도 아이를 가졌을 때도 다르지 않다. 출산 후에 언제쯤 튼살 치료를 접근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확한 기준은 그냥 딱 얘기하면 모유 수유 중단하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유를 언제까지 먹일 건가? 그건 어머니 철학 문제인가요?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저 큰일 납니다. 이게 또 조심하셔야 여러 가지 얘기가 있기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전문가 의견을 참조하셔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모유만 중단하시고 나면 이제 수술하는데 크게 문제 없다. 우리가 지금 자꾸 인구도 자꾸 줄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요새 젊은 여성들이 애 낳고 나면 이제 몸이 망가지고 이런다는 어떤 그런 또 생각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그렇죠. 또 그런 경향들도 있고 한데, 득판무에서 우리 협력업체 아닙니까? 득판무에서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산후 조리를 하시게 되는 경우에 그냥 튼살 치료를 그냥 큰 폭으로 그 할인해 드리는 거, 이런 거 어떻겠습니까? 아, 좋습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한번 플랜을 한번 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마무리할까요? 튼살 치료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끝내기 전에 중요한 이야기 있어요.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들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안녕.